식탁 신화 파쇄기 에피소드 두 번째. 미역 다시마는 갑상선에 나쁘다? 핵심은 요오드의 양과 방식. 미역국 매일 먹으면 갑상선 망가진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식탁 신화 파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조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해조류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오늘도 허구제비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출발할게요. 미역, 다시마, 김.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이 식재료들이 언제부턴가 갑상선에 나쁘다는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저녁찌개에 우러나는 다시마 육수의 깊은 맛,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다시팩. 한국 사람에게 해조류는 정말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SNS나 맘카페에서 해조류 많이 먹으면 갑상선 망가진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임신부나 수유부분들은 더 걱정이 크실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조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요오드의 양과 방식입니다. 마치 소금처럼요. 소금도 너무 적으면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잖아요. 요오드도 마찬가지예요. 요오드와 갑상선, 어떤 관계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갑상선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해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여기서 요오드를 재료로 T4, T3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오드가 너무 적으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조류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요오드라는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 창고 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 창고에서 얼마나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 하는 거죠. 핵심만 기억하세요. 요오드는 필수 영양소예요. 과부족 모두 위험하니까 숫자를 알고 접시를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당연히 하실 거예요. 다행히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이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일반 성인은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이 적당해요. 그런데 임신부는 좀 더 필요해서 220 마이크로그램, 수유부는 290 마이크로그램까지 필요하죠. 아기와 엄마 두 명분의 호르몬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상한선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2400 마이크로그램, 미국은 1100 마이크로그램, 유럽은 60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지? 하실 텐데 바로 식문화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역국도 먹고 다시마 육수도 쓰고 김도 먹잖아요. 해조류를 많이 먹는 문화니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해조류마다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조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시마가 압도적인 1위예요. 말린 다시마 1g에 수백에서 수천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정말 많죠? 그래서 다시마는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미역은 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말린 미역 1g에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그램 정도요. 김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수십 마이크로그램 정도니까 다른 해조류에 비하면 안전한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다시마를 15분 정도 끓이면
요오드가 최대 99%까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미역도 불리고 헹구면 상당히 줄어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건 해조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국물로 우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오드가 국물로 이동하죠. 그래서 국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권장량을 충분히 만족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개인차가 정말 커요. 어떤 분은 권장량보다 적게 먹고 어떤 분은 상한치를 훨씬 넘어서 먹고 계시거든요. 특히 다시마 육수가 전체 요오드 섭취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마다 식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식단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진짜 위험한 건 뭔가요? 해조류가 나쁘다는 말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진짜 문제는 과잉 섭취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는 보충제예요. 켈프 캡슐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건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한 번에 상한치를 훌쩍 넘기기 쉬워서 식품보다 훨씬 위험해요. 둘째는 임신수유 소화예요. 이분들은 갈색 해조류인 다시마나 미역을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셋째는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그레이브스병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갑자기 요오드를 많이 드시면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해조류를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미역국부터 시작해볼게요. 건미역 한 줌, 그러니까 3에 5g 정도를 넉넉히 불린 다음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요오드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국간장, 마늘, 참기름으로 베이스를 잡고 10분 정도만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요오드가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매일 드시지 마시고 격일이나 주 3에 4회 정도로 하세요. 다시마 대신 멸치나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내면 요오드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다시마 육수는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조각 한 2장만 쓰시고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쓰시거나 아니면 15분 이상 끓이지 말고 5에서 10분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맛이 좀 아쉬우시면 가스오나 표고버섯, 양파 껍질로 보완하시면 돼요. 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아요. 간장 대신 유자나 후추, 레몬으로 풍미를 내보세요. 과자처럼 많이 드시지 말고 반찬 정도로만 드시면 돼요. 다시 팩을 쓰실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시간이 길수록 요오드가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첫 번째 우린 물을 버리는 것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상황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목표량이 220에 29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갈색 해조류 빈도를 조절하시고 차라리 예측 가능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세요. 요오드 강화 소금이나 유제품, 달걀, 생선 같은 거요.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특히 항진증이나 그레이브스병이시라면 추가로 요오드를 많이 드시면 치료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식단을 갑자기 고요오드로 바꾸지 마세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치료 기간 동안만 해조류를 피하시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 식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인이 요오드를 얼마나 먹는지 정확히 재는 건 어려워요.
대신 전문가들은 소변 요오드 수치로 집단의 영양 상태를 봅니다. 성인이나 소아는 소변 1리터당 100에서 199 마이크로그램이 적정이고, 임신부는 150에서 249 마이크로그램이 적정해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나오면 과잉 섭취 신호라고 봐요. 물론 이건 집단 지표니까 개인은 그냥 횟수랑 양, 조리법으로 관리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미역국 매일 먹으면 정말 위험한가요? 양과 조리법에 따라 달라요. 격일이나 주 3에 4회 정도가 안전하고 헹구기와 짧게 끓이기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김은 매일 먹어도 되나요? 김은 요오드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적당량은 매일 드셔도 큰 문제 없어요. 임신 중 미역국은 언제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갈색 해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는 주 1회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냉장고에 붙여두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숫자 기억하기: 성인 150 마이크로그램, 임신 220 마이크로그램, 수유 290 마이크로그램. 종류별 전략: 다시마는 빈도 줄이고, 미역은 헹구기, 김은 자유롭게, 국물 관리 짧게 끓이고, 첫 우림은 버리고, 다른 감칠맛으로 보완. 특수 상황 주의: 임신, 수유, 치료 중이면 갈색 해조류 주 1회 이내, 보충제 금지. 접시 설계 연속 매일은 피하고 주기적으로 분산하고 멸치표고로 맛보완. 핵심 메시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해조류는 나쁜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질문은 해조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입니다. 해조류는 배제할 음식이 아니라 조절할 음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소중한 식재료거든요. 다만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양과 빈도, 방식을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한눈에 보기. 혹시 스크린샷 찍어두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숫자를 정리해 드릴게요. 권장량: 성인 150, 임신 220, 수유 290 마이크로그램. 상한선: 한국 2400, 미국 1100, 유럽 600 마이크로그램. 조리 효과: 다시마 15분 끓이면 최대 99% 감소. 권장 빈도: 갈색 해조류는 임신, 수유, 소아 주 1회 이내에. 오늘도 두려움을 지혜로 바꿔봤어요. 해조류는 우리 식탁의 든든한 동반자예요. 숫자를 알고 방법을 알면 더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해조류 활용법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 식탁 신화 파쇄기에서는 MSG는 화학조미료라도? 이라는 주제로 만나 뵐게요. 글루탄산 나트륨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겠어요. 미리 스포일러 하나 드리면 토마토에도 MSG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